이 식물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잎이 길쭉하고 작고 예쁜 꽃들을 피우는 벌순박이죠. 네, 쓴박이의 일종입니다. 선쓴박이가 있고 노랑 선쓴박이도 있죠. 그리고 산에 가면 그냥 쓴박이도 있고요. 이거는 벌순박입니다. 잎을 잘 봐주셔야 돼요. 잎이 이렇게 뾰족하고 길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새 한창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꼭두선입니다. 꼭두선이는 이렇게 4개씩 올라오는데요. 갈키 꼭두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거의 비슷한데 6개인가 8개로 이렇게 돌려서 나는 윤생이라고 하죠. 네. 이거는 환삼덩굴이나 뭐 밑구리 낚시 이런 것처럼 줄기에 가시가 있습니다. 줄기는 사각이고요. 네. 그래서 옷 같은데 달라붙거나 살에 달라붙어서 굉장히 아파요. 이걸로 옛날에 염료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요. 네, 꼭두선이라는 식물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무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 약간 동글동글한 이 식물은 나무인데요, 목본인데요, 광대사리로 보여집니다. 이 광대사리는 약간의 독은 있는데 이걸로 순을 나물로 해서 드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청산별곡님께서는 맛있는 나무 순나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광대사리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네, 잎이 타원형이고요. 거치는 거의 없고 네, 보드랍습니다. 맛은 있어 보여요. 이제 데쳐서 독을 제거를 하고 드셔야 된다고 하는데 드시는 법은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광대사리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지친개가 벌써 이만큼 자라서 네,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꽃이 곧 필 것 같은데요. 약간 엉겅퀴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꽃을 피우는데 지친개는 잎 뒷면이 하얗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는 냉이처럼 로제트로 방석 형태로 바닥에 붙어있을 때는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자랐을 때는 확연히 다르고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쓴 나물이기 때문에 많이 우려서 드셔야 된다고 하는데 줄기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줄기를 껍질을 벗겨서 장아찌나 이런 걸 이용하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 줄기는 제가 먹어봤는데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꽃이 특이하게 생겼죠. 네, 이거는 장대나물입니다. 장대나물의 꽃이고요. 네, 이것도 십자화과 같은데 꽃이 열십자로 피는 걸 보니까요. 네,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자라기 때문에 장대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애기 장대도 보여드렸죠. 지금은 근생엽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생엽은 약간 물결치는 웨이브 같은 잎을 가지고 있는데 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했습니다. 한 30cm, 40cm 이보다 더 길게 자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장대나물의 꽃입니다. 네, 여러분, 요거는 요맘때 요거 많이 보이실 거예요. 요것이 꽃입니다. 꽃 같지는 안 생겼어요. 키는 한 40cm, 50cm 되는 것 같은데 아랫잎을 보시면은 요거는 수영입니다. 수영. 네, 이렇게 약간 밑부분이 갈라지고 화살촉이나 창촉처럼 생겼죠. 네, 그리고 잎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벌써 이게 자라서 꽃대를 형성을 했네요. 네, 수영이 자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애기 수영이라고 있는데 애기 수영은 잎의 모양이 약간 다르고 조금 더 작은데 그것도 이맘때 좀 있으면 이렇게 요 정도 자라서 비슷한
꽃대를 형성을 합니다. 네, 수영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 아직 꽃은 피우지 않았는데 근생엽이 남아있네요. 장대나물의 근생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좀 밋밋한데 원래는 더 물결이 치듯이 많이 웨이브진 것도 있습니다. 장대나물의 모습. 여러분, 여기는 신기하게 그 저수지 뚝방인데요. 달래가 엄청 많아요. 근데 달래가 이렇게 거의 쪽파 수준인데요. 이게 묵은 달래 같습니다. 네, 한번 캐보겠습니다. 땅이 단단해서 네, 거의 달래 머리가 이렇게 큰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거의 파 수준인데요.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한번 캐봤습니다. 네, 어차피 저는 이거 먹을 거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심어주고. 땅이 굉장히 단단하네요. 네, 달래, 이것도 다 달래입니다. 정확하게는 산달래라고 해야 돼요. 그냥 달래는 들달래라고 하는 달래는 산이나 뭐 이런 약간 산지 쪽에 있습니다. 이런데 민가 주변에 이렇게 해서 키워서 먹는 것들은 산달래입니다. 네, 어제도 보여드렸던 쥐오줌풀. 저는 쥐오줌풀이 흔하지 않은 건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잘 찾아보시면 네, 이것도 쥐오줌풀입니다. 불면증에 좋은 약초로 알려졌죠. 키워서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꽃망울이 이제 올라옵니다. 쥐오줌풀입니다. 자,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어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고개를 숙이고 있고 잎을 2장씩 달고 있는 나비나물입니다. 나비나물 자주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2장씩 달린, 그리고 끝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나비나물이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벽과나 사촉과 중에 하나인데, 벽과 사촉과는 좀 어렵죠. 그 중에서 좀 재밌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쌀같이 생겼죠? 쌀알같이. 이름도 청쌀새입니다. 청쌀새. 네, 재밌게 생겼죠? 마치 쌀을 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의 청쌀새라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윤판나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잎은 약간 둥글레 같기도 하고 약간 그 풀솜대가, 약간 풀솜대랑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주름진 것이. 하지만 이 꽃이 노란색인 것이 다르고요. 줄기 부분에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검은색의 반점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것도 좀 다릅니다. 윤판나물은 약간 독성이 있어서 요새는 안 먹는데 옛날에는 우려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것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제 먹을 게 많으니까 굳이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윤판나물이 더 많이 있네요. 꽃이 아래를 향하고 있어서 꽃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속에 수술이나 암술들도 노란 모습. 단체로 피어 있으면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잎이 4장씩 있고 이 안에 뭔가 있는데요. 이거는 옥력꽃대입니다. 옥력꽃대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꽃이었거든요. 이제 꽃이 벌써 지고 열매 상태로 바뀌고 있어요. 이 옥력꽃대는 이 아래에는 잎이 없고 위에 이렇게 4개만 딱 있습니다. 거치가 좀 많고요. 톱날 같은 거치를 하고 있네요. 잎이 4장이 돌려나고 이제 여기에 꽃이 피었다가 져서 열매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옥력꽃대가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멘트를 시끄러워서 못했는데 그때 같이 찍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에서 보면
잎은 선밀나물이나 밀나물처럼 생겼는데요. 네, 근데 줄기를 보셔야 됩니다. 줄기를 보시면, 네,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줄기를 보시면은 가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가시가 듬성듬성 있고 가시가 생각보다 꽤 뾰족하고 깁니다. 이 개체는 그렇게 가시가 엄청 많진 않은데요. 네, 이게 바로 청가시덩굴입니다. 청미래덩굴이 있고요. 아래쪽엔 좀 가시가 많습니다. 네. 청가시덩굴, 청미래덩굴이 만개고 이것은 비슷한 일종인, 네, 청가시덩굴입니다. 잎의 형태도 좀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옆에 천남성이 있습니다. 이 천남성은 잎이 특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옆으로 하나씩 이렇게 퍼져서 나오는 잎이 이렇게 특징인데요. 요것만 보셔도 천남성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리고 줄기가 약간 뱀무늬 같은데 전박이 천남성으로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약간 코브라 같은, 네, 이게 꽃입니다. 육수와서 안에 있는 게 열매인데요. 안에 이제 빨갛게 열매가 열리는데요. 네. 이거는 꽃이라고 부르지 않고 불연포라고 부르더라고요. 특이하게. 그래서 옆에서 보면 약간 코브라 같이 생겼습니다. 이 꽃이나 잎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특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천남성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사약 재료로 썼죠. 그래서 맹독성 식물이기 때문에, 네, 함부로 드시지 않아야 됩니다. 위험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네,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의아리가 이쪽에 뭐가 식물이 많습니다. 네, 의아리네요. 이거. 네, 의아리는 약간 덩굴성이죠. 지금 벌써 덩굴손이 길게 자라가지고 여기저기로 뻗치고 있는데, 이렇게 잎이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세 갈래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네, 여기 이렇게 잘 찍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갈라지는 잎도 있고 갈라지지 않는 잎도 있고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이렇게, 네, 덩굴손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위질방하고 같이 생양명이 위령선이라고 해서, 네, 약재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것도 의아리네요. 의아리의 모습을, 이건 좀 잎이 다양하게 갈라진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네, 의아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잎에 이렇게 하얀색 얼룩 같은 게 있습니다. 얼레지가 아니고 이건 하늘 말라리인데요. 처음 나온 하늘 말라리는 잎이 하나만 동그랗게 나와서 약간 얼레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변한 다음에 그다음에 꽃대가 올라와서 꽃을 피우는데요. 네, 바로 하늘 말라리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 뭐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잎이 세 장이 있고요. 이렇게 잎 외곽을 따라서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걸 환주맥이라고 하는데, 참꽃말이나 덩굴꽃말이가 그런 특징이 있고, 이 녀석은 바나라는 식물입니다. 이 바나는 천남성과 식물인데요. 약초로도 쓰지만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법제를 할 수 없다면은 이용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꽃이 아까 보여드렸던 천남성하고 비슷한데요. 조금 더 작고 귀여운 새끼 독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네, 그런 꽃을 불연포를, 네, 피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약간 좀 무슨 솔잎 같이 생긴 이 식물은, 여러분 그 아스파라거스 아시죠? 그 녀석도 같은 과고, 천문동 아시죠? 천문동도 같은 과인, 네, 빗자루과입니다. 그 세 가지 전부 다 빗자루과인데요. 이게 바로 그 빗자루입니다. 천문동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 산지에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산에 자라는 것은, 아스파라거스는 외래종이고, 우리나라 이제 산지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것은 빗자루라는 식물입니다. 같은 과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스파라거스랑 어떻게 이게 같은 거냐고 하시는데, 저도 옛날엔 몰랐거든요. 근데 처음에 올라오는 모습이 아스파라거스가 나중에 올라왔다가 이렇게 커지는데 이렇게 자랍니다. 천문동도 그렇고요. 하지만 천문동은 여기 줄기 중간중간에 아래로 향한 작은 가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빗자루라는 식물이란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금창초입니다. 금창약. 옛날에 무협지 보시면 금창약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 창이나 칼에 찔렸을 때 바르는 약을 금창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금창초도 그런 뜻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상처 같은데 이용을 했던 풀인데, 요새는 뭐 후시딘이나 그런 걸 바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진 않죠. 예, 그래서 꽃이 없을 때는 이런 잎이 있고요. 꽃이 이제 보라색으로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지피식물이기 때문에 땅에 딱 붙어서 자라서 약간 이걸 많이 키우시면 융단처럼 깔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재밌고 예쁜 식물이에요. 비슷한 식물로 아주가라는 식물도 있고요, 뭐 조개나물도 있고 약간 비슷한데 꽃의 형태도 좀 비슷합니다. 네, 생양명은 백모하고초. 하고초라는 식물이 있긴 한데요, 이게 자랄 때 하얀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모하고초라는 생양명도 있습니다. 금창초 보여드리면서 네, 소래풀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전라북도 진안에는 이 소래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소래풀이 있습니다. 와, 역시 많이 돌아다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직업상 진안에 있는 모든 곳을 거의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거지, 평소에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주말 아니면 다니기 어렵죠. 네, 그 점에서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신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식물들을 전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꽃이 묵꽃같이 생겼는데 묵꽃하고도 약간 다른데요. 예. 근데 확실히 십자화과, 그러니까 배축과의 식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잎이 고들빼기처럼 감싸긴 하는데 완전히 감싸는 건 아니네요. 근데 거의 완전히 감싸는 것처럼 보이고요. 뒷면은 약간 흰빛을 띠고 있네요. 꽃이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가 이렇게 냉이처럼 그 속속이 풀이나 이런 것처럼 길쭉한 씨앗을 맺는 것 같습니다. 혹시 흰 물이 나오나 한번 뜯어볼까요? 네, 하얀 물은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향은 없는 것 같지만 꽃이 되게 예쁘고요. 식물체의 모습은 아랫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예쁜 소래풀을 담을 수 있어서 오늘 또 행운이 가득한 날이네요. 저쪽에도 있는데 저 밑에